현대모비스입니다.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런 유예로 일단은 이제 뭐 완성차 부분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품주들도 좀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친환경차 네, 그렇죠.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부터 한번 다루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전기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정 어떤 관련된 그런 미중 무역 분쟁에서 굉장히 좀 불똥이 튄 그런 상태죠. 지금 어떤 자동차 관세 관련 부분에서 좀 일단은 좀 제외한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그 부분에서 어떠한 하나의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텐진 공장에 있던 그런 공장 수출선을 유럽 쪽으로 선회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비스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그리고 현기차 공장으로 수출했던 그런 자동차 부품을 이제 유럽 시장 쪽으로 유럽 공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된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 공장에서 만든 부품에 관세가 붙게 되어버리면 현대차의 가격 경쟁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국산차기도 하고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이렇게 많이들 타시기는 하는데 미국 시장이나 이렇게 해외 시장 쪽에서는 좀 중저가, 저가형 그런 모델이라고 많이들 브랜드라고 많이들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브랜드의 가격 경쟁이 붙어버리면 가격이 악화가 돼버리면 좀 좋지 않죠. 그래서 관세 문제에 굉장히 좀 민감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현지 영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선제 조치로 일단은 좀 텐진 공장에서 유럽 공장으로 이렇게 좀 공장을 좀 수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미 미중 간의 관세 맞대응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죠. 일단은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일단은 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일 기준으로 자동차 업계와 모비스에 따르면 중국 텐진 모비스는 올 초부터 미국에 수출하던 디스플레이, 오디오 핵심 부품을 이제 유럽의 현기차 공장으로 돌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관세 10%를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어떤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포함되면서 중국이 여기 굉장히 큰 직격탄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좀 한국에서는 좀 갖고 싶지 않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을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이제 관세를 추가로 25%까지 올리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한국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는 역대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죠. 정말로 하루하루가 바뀌는 트위터 또 열고 뭐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세 폭탄을 예견하고 일단 수출선을 바꾼 거고요. 또 미국으로 가던 물량이 이제 국내 진천 공장에서 담당 중이었는데 이제 유럽도 평균 10% 정도의 관세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일단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분쟁이 좀 더 장기화되고 더 격화가 될 것이다. 좀 이런 예상들 속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좀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빠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안 좋은 점은 여기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 관련돼서 설비 투자를 일단 2배 정도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와 함께 어떤 미래의 자동차, 친환경차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차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수소차에 관련된 어떤 투자를 이제 2배 가까이 늘리게 될 예상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좀 부품을 좀 많이 생산을 해야지 수소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1차적인 투자, 그래서 향후 3년까지 총 4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대한 규모죠. 그래서 좀 많이 발전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설비 투자로 주로 이제 친환경차 부품의 이제 생산에 쓰일 예정인데요. 특히 수소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스택이라고 불리는 수소연료 전지가 있는데 이 공장 증축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손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스택이라는 게 어떤 부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증설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이러한 스택 생산 능력을
22년까지 오는 2022년까지 한 4만 기 수준까지 이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도라든지 이런 신흥 시장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현지화해서 생산하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생산을 위한 어떤 R&D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난해보다 좀 추가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어떤 기술 개발, 이렇게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건 기술적인 어떤 능력의 상승 그리고 어떤 제품의 질적인 상승을 좀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좀 자동차의 질이 좋아지게 된다면 일단은 좀 아무래도 당연히 주가가 같이 상승하게 됐고 특히 돈을 더 쏟아붓는 게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R&D 쪽이 이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또 인력도 지난 1분기에 비해서 한 8% 정도 이제 늘어난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R&D 인력을 좀 계속해서 충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일시적인 좀 자동차 관세 문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R&D 좀 투자 이쪽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상에서 현대모비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네.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조정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좀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 모멘텀들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 좀 비중을 좀 많이 두시지 마시고요.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